남구에 있는 울산 유일의 애견공원입니다. 휴일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애견을 데리고 이곳을 찾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이 공원에? 예, 자주 옵니다. 낚싯대는 어디 있는데? 아,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저희 일주일에 2번씩은 옵니다. 개가 여기 오면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잘 뛰어놀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넓고 깨끗해서. 큰 개들은 집 안에서 키울 때 이렇게 산책을 할 때도 마음대로 풀어놓을 수 없는데 이런 공원들이 있으면 좀 마음대로 풀어놓고 애들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수는 1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10가구 중 2가구는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올해 울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도 2만 2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보입니다. 시에서 예상하는 마리수는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마리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 2배에서 3배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울산에 한 60개 정도 되는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적게 잡아갖고 고객수가 1000마리라고 보면은 6만 마리 아닙니까? 우리 동물보호법상 모든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또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에 대한 단속 건수는 미미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은 그것도 어떤 벌금이나 이런 거 내지 않습니까? 예,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적발 건수가 10건 적발했습니다. 올해 10건 적발했는데 과태료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전통 5일장입니다. 요즘은 전통 5일장에서 동물 파는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2013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판매 시설 등록을 하고 또 영업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동물시장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창 5일장의 구석진 곳, 이곳에서 개를 팔고 있습니다. 애완견 키우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좀 예쁜 거. 저기 참 얼마나 이쁘네 시쭈. 저런 시쭈. 그래 이쁘지 진짜 이쁘지. 아주 안고 서랍은 부여는 거 시겠어. 예쁜 거 같구만. 내가 이러다 얘는 처음 묻지 않을까. 응. 그거 모양식이는 너무 이쁘다. 쌈마리가 들어 쌈마리. 그런데 이곳에선 애완견과 식용견 구분이 없습니다. 짜면한 건 15,000원. 발바리는 싸고 똥개는 비싸요. 근데 거기 맛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발발이가 맛이 있지. 울산의 또 다른 5일장인 언양장입니다. 장터와 제법 떨어져 있는 외진 곳. 뭐 강아지 안 볼까 싶어갖고 강아지 먹고 집에 뭐 키우죠. 이만한 정말 줬어. 이만한 진돗개다 진돗개. 튼튼하게 생긴데 순종은 아닌 것 같다. 순종이다 삼촌아. 믿어도 된다. 순종이다. 가가가가 뒤면 된다.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단돈 2만 원에 팔리는 참 웃지 못할 광경입니다. 여기는 어린 개들뿐 아니라 덩치가 큰 개들도 보입니다. 네. 보신단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집에 키우는 게 맞아요. 집에 키우지 이거 내 보신단 지고 하는데. 이 다 집에서 키우신 거. 뭐예요? 키워야지. 이걸 왜 보신단 지고 하는데. 개장수는 자기 집에 더 많은 애완견이 있다고 명함까지 줍니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는 장터에서 반려동물을 팔고 있다고 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개를 어떤 목적으로 판매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게 식용견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동물보호법상에 거기에 해당하진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판매를 하는데 반려 목적으로 개를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물보호단체가 이곳 5일장의 동물 판매 현장을 적발해서 찍은 사진은 충격적입니다. 이곳에서 개를 도살한 흔적도 보입니다. 장터 한쪽 창고에서는 개고기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갇힌 개가 갖고 노는 것은 바로 동족의 해골입니다. 이런 개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개장수가 준 명함에 적힌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도축장이 있는 남구 상계동입니다. 개고기 파는 집들 뒤쪽으로 이렇게 개를 가둬놓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애완견들도 보입니다. 애완견은 원래 일단은 몸삽니다. 이건 내 갈아놓는데 이자 금방 잡순다고 일어나지 내 갈아놓으신대요. 어린 개들 사이로 품종견인 페키니즈도 보입니다. 여기 와서 사람들 많이 사갑니까? 많이 살아갑니다. 아, 집에 키우는 애완용으로도 많이 사가요?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 애완용이라 안 크고 그냥 막 식용용이라 크고 그러나 합니다. 이리 오시면 비 주지도 않는다. 철장에 갇힌 어린 애완견은 병이 들었는지 시들시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식용계란 자체도 사실은 뭐 도사라든지 또 큰 개가 예를 들어서 뭐 무게가 많이 나가서 뭐 식용계 하기에 뭐 좋다 하지만 그런 견종들도 다 이름이 있는 견종들이고 말이 붙여서 식용계지 원래 식용계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이제는 식용계 아닌 거는 단순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식용계를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단수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따지면. 이 영상은 지난 8월 울산시와 동물보호단체가 상계동에서 개 도축을 적발한 현장입니다. 이거 찍어야 돼. 저 아직 살아있는 애를. 바닥에는 방금 개를 잡은 듯 피가 흥건합니다. 동족 보는 데서 죽였어요. 걸리는 거 맞죠? 이처럼 이곳 상계동에서는 개 도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애완견 산업. 그러나 우리 사회가 생명이 있는 동물을 지나치게 상품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푼 줄 알고. 이곳은 울주군에 있는 애완동물 경매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동물 판매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경매장입니다. 경매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어린 애완견이 담긴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하나둘 모입니다. 우리는 경매장 내부를 촬영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또 이중주택에 들어가면은 이만한 시설재가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깥으로 나가 하고 있는데 판매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뭐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은 땄도 매입해놨고 지금 조만간에 옮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경매장은 이미 1년 전에 행정기관의 고발로 벌금까지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 제재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작년에 이제 고발해가지고 벌금도 이제 부과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 관리도 이렇게 철저히 좀 했었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그 상황이 누락되는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올 1월달에 와가지고 거기 잘 몰랐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이 좀 내성했던 건 맞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울주군은 부랴부랴 이 불법 경매장을 다시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개 경매장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고장터에 올라온 애완견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는 분양하는 게요. 그 20%뿐이 안 됩니다. 20몇 프로가 이런 애견센터에서 사가고 나머지 70%, 70몇 프로는 개인 대 개인으로 분양 다 됩니다. 무슨 어제 커피숍 앞에서 만나든지 해갖고 이제 강아지를 한번 들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만나 가져오죠. 강아지는 30만 원 샀는데 타부 장염 걸리고 뭐 병원에 가갖고 병원비 70만 원 뭐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말썽 생기고 뭐라면 전화번호 없어질게요.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유기견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반려동물은 아이디 등록을 하고 주인은 상당 금액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보통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사가서 그냥 이쁘다고 키우다가 짖는다, 문다,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 집에 있는 소파 물을 뜯는다. 그러면 버림을 또 받는 거야. 에이 이거 막 버리고 또 다른 걸 하나 사지. 왜?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처방이 돌아가듯이.
반려동물 등록제 이후 우리도 유기동물의 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울산에서 버려진 유기동물이 3,000마리가 넘습니다. 울산에서 버려지는 많은 반려동물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현재 이곳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있는 동물은 400여 마리. 그런데 이곳의 보호 상태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좁은 공간에 유기견들이 너무 많고 유기견들의 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낳아놓으면 더 행복하지 않냐 이거죠. 어쨌든 그 애들은 자기가 잠자고 싶으면 따뜻한 데 잠을 잘 거고 배가 고프면 어디 다니면서 주워 물을 끼고 유기된 상태로 있는 예, 유기에 있는 상태가 더 행복하지 않냐 이거지. 근데 그거를 구출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걸 잡아가지고 더 안 좋은 환경에서 금년에 울산시 5개 구군에서 이곳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보내진 동물은 모두 1,100여 마리. 이 중에서 이곳 시설에서 죽어나가는 유기동물의 수는 300마리 가까이 됩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봐도 훨씬 많습니다. 반면 안락사 비율은 타 시도가 20%를 넘지만 이곳은 2%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는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입양이 거의 불가능하다든가 질병이 심각한 애들은 마음은 조금 아프지만은 안락사를 시키고 적정 두수를 갖다 보호함으로 인해 갖고 입양되는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보호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쾌적한 환경 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안락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를 들어와서 동물이 마지막이 안락사 이렇게 생명을 마감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있는 동안까지라도 필요한 치료와 또 필요한 접종, 그 외에 이제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사상충이 좀 맞다 보니까 이제 아픈 동물 위주로 이제 사상충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냥. 하지만 감독기관인 울산시의 얘기는 다릅니다. 울산 유기동물 보호소는 안락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이 지원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수 범위를 자꾸 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만간 울산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제 입양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양 봉사도 다 하고 그거하고 또 반려동물 인구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 놀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페나 그런 것도 또 용품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것도 전시 컨텐츠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데 어릴 때부터 개에 대해서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문화센터에도 유기견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보다 성숙한 애견 문화를 위한 센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센터를 이 상태로 놔둔 채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일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닐까요? 이 유기동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똑바로 입양되고 시스템화된 체계화된 방식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에 이러한 어떤 입양센터가 들어간다면은 그 모든 시민들이 거기 가면은 그 유기견을 입양하고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진다면은 여기 15년이 넘도록 사비를 들여 유기견을 돌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 미세버리고 저놈은 저 여천 그 도로야 가로수 옆에 쓰러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된가 싶어 가보니까 다리를 금이 가서 보니까 누가 때렸어. 엑스레이 찍고 해가지고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오면은 버려지고 죽어가는 개들을 참아 볼 수 없어 한두 마리 데려다 키운 게 지금은 40여 마리나 됩니다. 사람이나 질서나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 사람 자기 자신은 늙고 병드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짐승 늙고 병드는 것만 생각하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귀찮단 말입니다. 그래 버려버려.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아진아 밥 먹어.
최근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고 씨는 이젠 사료값 대기도 빠듯한 행편입니다. 이놈들 보내는 거 내가 이래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그것도 키웠고. 버림받은 후 이곳에서 새 삶을 얻었지만 고 씨의 사랑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난 반려견들이 이렇게 희미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기절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곳 유기견들도 조만간 어디론가 옮겨가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 이달 말까지를 말씀하셨고, 근데 지주도 구청에서 이달 말까지 개선하니까 자기 이달 말까지 있으라. 그런데 이달 지나면 옮겨달라 이렇게 하는데 참 힘들어요. 뭐 한두 마리도 안 하고, 뭐 이걸 데리고 어디로 갈까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버려진 개마저도 또 외면하는 우리의 현실. 반려동물 100만 시대의 뒷모습입니다. 이 사진 나온다? 만약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땅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개 죽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땅으로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키우던 개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묻어줘야죠. 묻어준다고요? 어디에요? 산소 쪽에 묻어주려고 저희 가족이 있는 산소, 저희 산 쪽에. 근데 그 개를 묻으면 그 불법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고 있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죽은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모두 3가지입니다. 만약 죽은 개를 묻거나 버리면 상당한 처벌이 따릅니다. 개를 쓰레기봉투 버린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개가 죽었는데 왜 쓰레기봉투 버려요? 그렇게 키우던 자기가 키우던 개를 좀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건 좀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개도 생명인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거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하네요.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아예 땅에 묻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애가 뭐 전염병 걸려 죽은 게 아니면 이 옆에 산이 있으면 산에 그냥 묻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법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갖다 주면 처리해주나 돈 받고 해주지. 땅에 묻어줬잖아. 내 밭에나 뭐 산에나 묻으면 되는데 원래 그것도 불법인데 어디 뭐 산에 좋은 데 묻어줬어. 이 장례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법은 항상 늦게 따라옵니다. 그 장례업 이거는 우리가 이 이야기 애견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빨리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빨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항상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다 보니까 말을 항상 하다 보면 나중에 저기 심각하네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울산과 가까운 반려동물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의 기본 장례 비용은 20만 원 정도. 관이나 수의, 유골함 등을 합하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반려견의 뼈를 녹여서 만든 메모리얼 스톤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화장하는 반려동물은 평균 6 내지 7마리 정도. 이용자 수는 차츰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려동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로서 이미 화장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도리는 다 하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애기 가는 길 편하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 보통 울면서 오셨다가도 가실 땐 편안하게 가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시설에 대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설치는 쉽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시도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문제로 현재는 진행이 스톱된 상황입니다. 폐기물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그다음에 사람 화장장이나 다 그린벨트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은 그보다 더 낮게 그 대기 물질을 처리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동물
화장장은 지비 이후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적 유권 해석 관계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질의 해신을 받고 현재는 지금 홀딩된 상황입니다. 예. 울산에서도 한 민간 단체가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막 반려견들이라든지 유기견들 쓰레기 그러니까 소각장에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화장장들이 있더라. 근데 울산에는 없었어요. 꼭 있어야 될 시설이다. 그런데 없으니까 우리가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현재 이 민간 단체와 허가기관인 울주군이 신청 과정에 문제를 두고 행정소송 중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데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애견 훈련소를 하는 것처럼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농지전용 부서는 이런 도시계획 심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거든요. 그냥 농지 전용이 타당한지 그 부서에서만 여기에서 동물장려 시설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신청서의 세부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행정청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행정청이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일정한 기망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동물 관련 시설을 짓는다는 건축 허가 신청 시의 도면입니다. 단순히 창고와 사무실뿐입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변경을 신청하면서 창고가 기계실로 사무실이 납골당으로 바뀝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상에는 동물 장묘시설, 동물 장례시설, 동물 납골시설이라는 용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전에 협의가 다 됐고 그 도면에 뭐 기계실, 화장로 이래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납골당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 장례시설 아니면 뭐겠습니까? 법원은 사전에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행정청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준공을 허가라고 판결했는데 울주군은 이에 불복,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으면 공공적으로 시설을 해갖고 저렴한 가격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하면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세금이 투자되고 이래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의식 자체가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의 납골실입니다. 한 견주가 자신의 개를 추모합니다. 이분은 17년 키운 개를 지난 9월에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개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키운 강아지라서 저는 더더욱 더 많이 처음 사랑을 해준 강아지였고 사람보다 더 좋았어요. 더 많이. 의지도 많이 했고. 반려견의 장례를 치르는 한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14년 동안 키웠던 개를 보내는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살아생전에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픈 것도 우리가 잘 몰라서 더 아프게끔 키운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더 아프고 마음이 허전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강아지한테 해왔던 게 있는데 강아지는 이제 없고 마음이 슬퍼요. 이렇게 잘 가 해주세요. 잘 가. 그것도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저희 생각에는 아직 저희가 아기를 한 5년째 못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다시 오려고 가는갑다. 그래 생각하려고 우리한테 다시 오기 위해서 자기가 가야 되니까